자, 이번에는 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우측 어깨가 하강되어 있고 경추는 동일하게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은 우측골 좌회전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증상은 우측 어깨 올라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만 좌우만 바뀌어서 무엇이든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측 어깨가 올라가신 분은 왼쪽에서 견갑대 리듬의 붕괴로 인해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어깨가 우측이 하강되어 있는 사람은 우측의 충돌 증후군과 극상근, 근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치료는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측 어깨가 하강되어 있는 것을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죠. 그런데 어깨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어깨의 하강은 하강시키는 요인이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찾아서 해당 혈의를 반드시 치료해 주어야만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수축되어 있는 우측의 흉곽. 자, 우측의 어깨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흉곽 및 우측의 폐를 풀어줘야 합니다. 우측의 흉곽과 우측의 폐의 수축으로 우측의 어깨가 하강했기 때문입니다. 우측의 흉곽과 우측의 폐가 풀려야 우측의 어깨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럴 때 쓰는 혈자리가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임상을 오래 해보면 수축된 우측의 흉곽을 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혈, 그러니까 엄지에 대립근 있는 부위에 적백육제를 사용하잖아요. 이 하나의 혈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측 흉곽을 풀 때 여기에 있는 어제혈만 사용하면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몸바로에서는 혈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를 어제1이라고 부르고 어제 혈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제2라고 부릅니다. 어제2는 단무지 굴근을 해서 치열합니다. 어제 1, 2는 그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공이 우측 흉곽의 수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사용법은 우측 어깨가 하강되어 있고 경추는 자, 우측 어깨가 하강됩니다. 하강되면 상승모근이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그건 관계없이 우측 어깨가 처지면 상승모근이 두 개의 경부에 붙여 있잖아요. 걔가 당기면서 우측골 좌회전으로 자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게 승모근 자체가 목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가 상승돼서 우측골 좌회전되는 것은 상승모근의 작용으로 해서 우측골 좌회전으로 돌아가지만 어깨가 하강되는 것은 상승모근이 당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걔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어깨가 처지니까 그에 따라서 우측골 좌회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목과 엄지를 배측 굴곡시켜 봅니다. 자, 손목을 배측 굴곡시켜 보고 엄지를 다시 배측 굴곡시켜 봅니다. 이렇게 좌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손목의 배측 굴곡이 안 되고 엄지의 배측 굴곡이 우측입니다. 우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측 배측 굴곡이 잘 되면 어제2를 사용합니다. 손목도 도시 배측 굴곡이 안 돼. 엄지도 배측 굴곡이 안 돼. 그러면 어제2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어제1과 어제2를 나누어서 치료해야 탁 좋아집니다. 그렇게 어제1과 어제2를 나눠서 치료하면 우측 어깨의 움직임이 확연히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측 흉곽이 풀려서 우측 어깨가 상승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어제1을 쓸 때는 태연을
어제 이를 쓸 때는 열결을 같이 부스터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파워풀해집니다. 더욱 증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 흉곽과 횡격막이 풀리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목은 우측골 좌회전된 놈이 서서히 좌측골 우회전으로 되면서 재반 증상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어제 1과 태연, 그다음에 어제 2와 열결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히 탁 들으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우측 어깨가 하강되어 있고 경추는 우측골 좌회전되어 있으며 손목을 도시시켜 봤을 때 손목 도시가 안 될 때 이 조건에서 손가락을 배측골격을 통해서 어제 1과 어제 2를 구별해서 사용하게 되면 위효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침구가불경입니다. 침구가불경에 보면 상한 발열에 해당하는 여기 주치증이 있죠. 아까 합곡에도 상한 발열에 대한 주치증이 있었죠. 수태음 폐경에 어제에도 상한 발열 증상이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놈입니다. 여기 어제를 써야 되는 상한 발열 증상은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교감성이고 이는 림프구 위 타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한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기 부조기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흉곽, 폐, 횡격막의 수축으로 인해서 들숨, 인할레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숨차고 기운 없고 한다는 증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에 어제를 쓴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어제 1, 2의 사용은 대측에 사용하게 되면 효과 없습니다. 만약에 우측의 어깨가 다운되어 있고 우측골 좌회전되어 있고 우측의 손목이 제한되어 있고 엄지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측에만 써야 됩니다. 반대쪽에 사용하면 효과 전무, 양측에 사용하면 효과 반감, 침은 세게 놓으면 효과 역효과 남, 반드시 부드럽게 자극해야 됩니다. 강자극은 금물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한테 우측의 태연과 어제 또는 어제 1과 태연, 어제 2와 열결을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우측 어깨 상승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좌측 어깨에 오른쪽에 썼는데 적절하게 어깨 상승이 잘 되지 않으면 좌측 어깨 상승이 우측 어깨 하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하체가 상체 불균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왼쪽 발을 검사해 보면 대체적으로 좌측 발이 프로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프로네이션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좌측 발에 이목을 사용합니다. 이목을 사용하게 되면 좌측 어깨가 하강되면서 우측 어깨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상병 하치의 개념이죠. 여기에 있는 혈자리가 족쇄양 담경의 견정이죠. 이 견정이 여기에 있는 이목과 연결되어서 여기를 치료할 때 여기를 치료하는 것보다 이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파워풀하게 치료가 됩니다. 상병 하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다시 어제 1과 태연, 어제 2와 열결 사용법을 정리하면 어깨가 하강되어 있고 동측의 손목이 배측굴곡이 잘 안 되고 엄지가 잘 안 되면 엄지의 배측굴곡이 너무 잘 되면 어제 1을 쓰고 엄지의 배측굴곡이 안 되고 제한되어 있으면 어제 2를 쓰는 겁니다. 동시침에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중에 이쪽에 있는 혈이 연골대백이고 여기가 중지하중선이죠. 연골대백과 중지하중선을 사용해서 목이라든가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편도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 정말 잘 듣죠. 근데 어쩔 때는 잘 듣고 어쩔 때는 잘 듣지 않죠. 이거를 정확하게 쓰시려면 합곡, 좀 전에 이야기한 합곡을 쓰는 기준 조건하고 똑같이 연골대백을 사용하시고
어제 이를 쓰는 법과 똑같이 충자와 중선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니 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곡과 어제를 예로 자세와 수족 삼음 삼양의 움직임에 따른 경혈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혈의 사용법을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증이란 그 혈을 사용하는 징표, 그 혈을 사용하는 증거, 그 혈을 사용하는 사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와 수족의 삼음삼양의 움직임. 자, 수족의 삼음삼양이라는 움직임이 다소 어려운가요? 그냥 사지의 움직임, 동작검진, RO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혈의 통합적 사용법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 언어로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